설악산 국립공원의 깊은 곳, 새벽 안개가 삼보무리를 감싸고 있었다. 박지수는 매일 아침 그랬듯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지혜가 묻어났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발 계획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SK그룹의 대표이사가 어제 저녁 전화로 제안한 내용이었다. 박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와 개발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순간마다 20년 전 남편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폭설 속에서 밀렵꾼들의 흔적을 쫓다가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멀리서 수진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30이 된 딸은 이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희미한 형체가 눈 덮인 능선을 따라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란이었다. 40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동물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AI 추적 시스템이 마침내 성과를 냈어요. 이제 그들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수진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SK그룹이 제안한 개발 계획은 바로 이 고라니들의 주요 서식지를 관통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그녀와 민호가 꿈꾸던 순간이라는 것도 알았다. 저 멀리 삼보무리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연의 빛이 어둠을 걷어내듯 지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녀는 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SK그룹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깊은 곳, 새벽 안개가 삼보무리를 감싸고 있었다. 박지수는 매일 아침 그랬듯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지혜가 묻어났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발 계획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SK그룹의 대표이사가 어제 저녁 전화로 제안한 내용이었다. 박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와 개발을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순간마다 20년 전 남편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폭설 속에서 밀렵꾼들의 흔적을 쫓다가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멀리서 수진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30이 된 딸은 이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희미한 형체가 눈 덮인 능선을 따라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란이었다. 40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동물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AI 추적 시스템이 마침내 성과를 냈어요. 이제 그들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수진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SK그룹이 제안한 개발 계획은 바로 이 고라니들의 주요 서식지를 관통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그녀와 민호가 꿈꾸던 순간이라는 것도 알았다. 저 멀리 삼봉우리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연의 빛이 어둠을 걷어내듯 지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녀는 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SK그룹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수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올랐다. 응급구조팀이 뒤따르고 있었다. 수의사 한지원 박사가 마취총을 준비하며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요. 부상당한 반달가슴곰은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드론을 날려 주변을 살폈다. 최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었다. 엄마, 저기 동굴 근처에요. 화면에 붉은색으로 큰 덩어리가 보였다. 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상해요. 지수가 중얼거렸다. 이 시기에 반달가슴곰이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다니. 수진은 태블릿으로 지도를 확인했다. SK그룹이 제안한 개발 구역과 겹치는 지점이에요. 어쩌면 그때였다. 멀리서 공사 차량의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공사를. 지수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거라. 우선 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먼저다. 한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마취총을 겨눴다. 순간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놀란 곰이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 상처. 지수의 눈이 커졌다. 건설 자재에 다친 것 같아요. 수진이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한 박사가 신중하게 마취총을 발사했고 얼마 후 곰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20년 전 민호와 함께했던 첫 반달가슴곰 구조 활동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비가 내렸었다. 여보,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열띤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장관님. 불법 공사 현장이 확실합니다. 지금 증거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환경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야생동물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문득 산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진아, 지수가 말했다. 이제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구나. 40년 전 내가 처음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야. 수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토록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보호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였다. 보호소의 회의실에서 지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빛바랜 표지에는 1984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일기장이란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어. 지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20살이었고 너의 아버지는 서울대 환경생태학과 교수였지. 그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연구하러 왔다가 절에서 수행 중이던 나를 만났어. 일기장을 넘기며 지수는 계속했다. 당시 이미 개발 압력이 거셌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곳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 바로 고라니, 반달가슴곰, 그리고 수달의 완벽한 생태계였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이 장소가 가진 특별한 의미였지. 수지는 태블릿을 켜고 최근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엄마, 보세요. 아빠가 발견한 생태계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의 AI 시스템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지수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내 아버지는 떠나기 전날 밤 중요한 발견을 했어. 이 지역이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한반도의 주요 생물종들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걸 말이야.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밤 폭설 속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갔던 거야. SK그룹이 지금 개발하려는 바로 그 구역에서.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환경부 장관이었다. 네, 장관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 SK그룹이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한대요. 우리가 제안한 대로 생태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신 다른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대요. 지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다. 이제 진짜 일의 시작이구나, 지수가 말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그토록 이곳을 지키려 했는지. 지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의 눈빛이 수진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승리의 순간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호소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는 전례 없는 혼잡함에 휩싸였다. 언론사들이 몰려들었고 환경단체들의 축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생태계 보존의 승리,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과 같은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그러나 지수의 표정은 무거웠다. 수진이 들고 온 태블릿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구나. 화면에는 새로운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SK그룹이 포기한 개발 구역 대신 선택한 새로운 부지는 다름 아닌 수달의 주요 서식지였다. 엄마, 우리가 속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곳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반달가슴곰 서식지 논란을 이용해서 실제 목표물로 조용히 이동한 거죠. 지수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들었다. 한 박사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어제 구조한 반달가슴곰의 상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유인된 흔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40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제 우리가 진짜 승부수를 띄울 때가 됐구나. 수지는 어머니를 이해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한 종을 지키면서 다른 종을 포기할 순 없어요. 지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빠르게 행동했다. 수지는 AI 시스템을 총동원해 수달의 정확한 활동 반경과 생태적 가치를 분석했다. 지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수달이 이 지역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깨끗한 물과 건강한 환경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지수가 보관하고 있던 민호의 또 다른 연구 자료였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군요. 자료에는 이 지역이 한반도 수달의 마지막 유전자 다양성을 간직한 곳이라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책회의에서 수진이 제안했다. 엄마, 우리가 가진 건 진실뿐이에요.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설악산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지수는 문득 첫 번째 고라니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달빛이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해. 국제환경 컨퍼런스가 열린 서울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지수와 수지는 단상 위에 나란히 섰다. 스크린에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발표를 시작했다. 이곳은 한반도의 마지막 온전한 생태계입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드론 영상을 보여주었다. 고라니, 반달가슴곰, 그리고 수달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수가 이어받았다. 40년 전, 제 남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드립니다. 그녀는 민호의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회장은 숨죽인 정막에 휩싸였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SK그룹의 새로운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 대답했다. 방금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SK그룹이 모든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설악산 생태 보존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그들은 설악산으로 돌아왔다. 해질 무렵에 산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보호소 앞에는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SK그룹의 회장이었다. 박지수 선생님,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개발자가 아닌 보호자로서 이곳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협약서를 내밀었다. 설악산 일대를 영구적인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지수와 수지는 민호의 옛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놀랍게도 한 마리의 고라니가 연구실 창 너머로 고요히 걸어가고 있었다. 40년 전 지수가 처음 본 그 고라니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모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엄마, 수진이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민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안내판이 보호소 입구에 세워졌다. 설악산 생태보존구역,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이제 이곳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민호여, 우리가 마침내 해냈어요. 당신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녀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러 산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